오늘은 KNNR이라고 하는 비모수 밀도 추정법의 세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KNNR 방법을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설명이 되어서 사실은 빠져 있는데요. 여기 KNNR에서 이 NNR이 의미하는 것은 Nearest Neighbor, 최근접이라는 얘기죠. Nearest Neighbor 룰이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그런 규칙에 따라서 가장 최근접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앞에 오는 이름의 그 K는 NV분의 K라는 요 수식을 가지고 확률 밀도를 추정하는데, 그때 그 K 값, 분자에 오는 이 기호를 우리가 K라고 하고요. 그 K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으로 KNNR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KNNR 방법에서는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그 확률 밀도를 알고 싶은 지점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확률 밀도 추정하고자 하는 그 추정점 X를 설정하면 그 주위에 둘러싸는 부피를 결정을 V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부피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K개의 데이터점이 포함되도록 그 부피를 결정 또는 증가시키는 그 방법론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에 그림이 좀 있는데요. 즉 데이터가 다양한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확률, 우리는 지금 확률 밀도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지점, 예를 들어서 이게 2차원 데이터일 거니까요. 2차원 공간상에 점으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즉 예를 들어서 x1 이게 x2라는 값이면 임의의 점 하나는 사실 벡터로 표현돼서 x1, x2라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점일 테죠. 그 점에서의 이거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확률 밀도값, probability of x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 값이 요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값이 얼마일까 궁금한 건데, 지금 NV분의 K라는 수식을 적용을 할 경우에 N은 이미 주어져 있고요. K와 V가 주어져야지만 결정되는데, K를 일단은 그 결정을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K를 한 3개 정도라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서 시작을 하면, 요 지점을 기준으로 가장 근접한 K가 요거 하나 있죠. 또 하나 요거 다음으로 가까운 데가 어디겠어요? 대충 그 눈으로 어림잡아 보면 요걸 거예요. 세 번째로 가까운 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아마 요 데이터가 아닌가 싶네요. 즉 요 세 개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원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특정한 크기의 원이 그려질 거고, 그게 바로 요 지점에서의 NV분의 K에 사용될 V 값이 요 원의 넓이가 바로 V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값은 지점마다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요 지점을 한번 가볼까요? 요 지점이 또 다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확률 밀도 값을 궁금해하는 X라는 지점이면, 요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 추정값, 우리가 probability of X는 역시 또 NV분의 K로 구해야 할 텐데, 이 K가 3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V가 요 주변에 있는 가장 근접한 세 개, 아마 요거겠죠. 근데 요게 아마 제일 멀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그 영역 안에 K 3개가 다 들어오니까 V의 크기가 바로 요만한 원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지점마다 다 다른 V 값이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거를 포멀하게 한번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읽어보면서 그 수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밀도 추정은 주어진 추정점 X에서의 probability density는 NV분의 K라는 그 수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보통 샘플 전체의 개수는 주어져 있고요. N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K도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V분의 K를 적용할 때 KNNR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나는 K를 얼마라는 그 특정한 개수의 숫자로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는 거고, 그러한 K개의 샘플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포함될 수 있는 V,
요 V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론이 필요하겠죠.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수식으로 내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C 여기서 D는 D차원 공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요. 1차원, 2차원, 3차원. 그래서 D는 차수를 얘기합니다. 디멘전 차수. 그러니까 C 1차원의 코에피션트 그리고 곱하기 이 R의 D제곱. 근데 여기서의 R은 뭘 나타내냐면 그 주어진 특징점 X로부터 K번째로 가장 근접한 그런 근접한 이웃 데이터와의 거리를 우리가 잰 건데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 중요한 게 아니라 K번째 제일 멀리 있는 거죠. 그 공간 안에서는 그 K번째로 가까운 그러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잰 겁니다. 그 거리의 D제곱 곱하기 앞에는 코에피션트인데요. 이 코에피션트는 디멘전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즉 C sub D라고 한 요 계수는요. 그 D차원의 단위구의 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D차원 공간일 경우에는 이 공간의 원이고 사실은 하이퍼스페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원 다음에 9가 되고 9 다음에는 4차원이니까 그림으로는 그 설명이 불가능하고요. 그냥 개념적으로 D차원 공간의 어떤 구 또는 스피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반지름이 1인 모든 구의 그 크기가 1일 경우에는 그게 1차원이든 2차원이든 3차원이든 4차원이든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 레디어스가 1일 경우에 단위 구의 최적을 알 수 있으면 레디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 수식이 나오는 겁니다. 즉 D차원 공간에서의 반지름이 1인 그러한 구의 최적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 수식은 그렇게 간단한 수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만한 수식은 아닌데 수식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즉 어떤 D차원 공간에서의 단위구의 최적 구하는 수식은 파이의 2분의 D제곱 나누기 2분의 D의 팩토리얼. 사실 우리가 팩토리얼이라는 연산은 알지만 그게 정수일 때는 알지만 그 실수가 되면 계산하는 방법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또 고차원적인 함수가 감마 함수라는 게 있는데 뭐 우리가 꼭 알 필요 있는 함수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감마 함수라는 거를 풀어서 계산을 대신할 수 있는데 수식을 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만 살펴보면 아 당연히 똑바로 구해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C가 1차원일 때는 요 C sub D라는 단위구 최적이 2로 나오고요. 2차원일 땐 파이로 나오고요. 3차원일 땐 3분의 4 파이라는 값이 각각 이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차원일 때는 소위 단위구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1차원 공간상에서 어떠한 지점에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R일 경우에 이걸 반지름으로 하면 단위구라는 거는 양쪽 왼쪽으로 R만큼 오른쪽으로 R만큼을 포함하는 요 영역이겠죠. 그래서 2 곱하기 R 해서 2R로 계산돼서 요 영역이 계산될 거고요. 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죠. 파이 우리가 알다시피 원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원의 공식이 반지름이 R이면 이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요 파이는 바로 요 R 제곱 앞에 곱해지는 그 계수가 되는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피어의 3차원 공간에서의 그 원, 제가 그림을 3차원 공간에서의 스피어를 간단하게 그리긴 좀 힘든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름이 R일 경우에 전체 최적은 3분의 4파이 R 3승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분의 4파이 R 3승. 그러니까 바로 그 계수 3분의 4파이가 계산되는 수식이라는 얘기예요. 이 D차원의 그 적절한 그 차수만 제공해주면 자 그래서 요 수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부피는 K번째로 가장 근접한 데이터와 추정점 X 간의 거리만 알면 그것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여러 가지 그 경우에 대해서 제가 좀 복잡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요거를 지워서 원래 그림만 한번 좀 살펴보면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샘플이 다양하게 샘플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한 지점 X를 잡았을 때 요 X라는 요 표시로 한 요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를 우리가 추정하고 싶을 때 K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K를 5로 잡았을 경우를 가상에서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그러면 얘한테 근접한 샘플 개수를 카운트해 보겠죠. 거리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뭐 둘,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가까운 데를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은 R을 반지름으로 하는 요 원이 결국에는 그 최적 V가 되는 거고요. 이 최적 값을 그 수식으로 쓰면 파이 R 제곱이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N 파이 R 제곱분의 K 해가지고서 요 R만 알면 그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우리가 그 X라는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 값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론이 바로 KNLR 방식이라고 부르는 방법론이고요. KNLR 방식으로 얻어지는 그 확률 밀도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KNLR 방법으로 얻어지는 확률 밀도는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왜 배우느냐? 사실 용도가 또 있긴 있어요, 따로.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확률 밀도 추정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 한계와 그러한 단점이 좀 있는데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추정이 국부적인 잡음에 약합니다. 즉 어떠한 특정한 그 지점에 데이터에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엔 그 데이터가 확률 밀도 추정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매우 긴 잔여를 갖는 추정을 만든다. 즉 어떤 추정점이든지 간에 가장 근처에 있는 샘플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그 지점도 결국에는 그 확률 밀도 값을 계산하는데 그러한 그 샘플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헤비 테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즉 어떤 한 지점의 값이 있으면 이 값이 영향 주는 랜덤 변수의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긴 잔여를 갖는다라고 표현하고요. 또한 확률 밀도를 추정하는 값의 수식 자체가 아까 기억을 해보면 알겠지만 K 나누기 N 곱하기 개수값 곱하기 그 레디어스의 D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레디어스의 D승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밀도 추정은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지점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그 레디어스 길이를 잴 때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추정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레디어스의 길이는 아주 급하게 변하거든요. 즉 얘는 뭐냐면 결국에는 미분이 불가능하게 돼요. 연속적인 값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식을 사용한 확률 밀도 자체가 불연속적인 확률 밀도를 낳게 됩니다. 지금 사실 이 밑에 그림을 가만히 봐도 알 텐데 다양한 K 값에 대한 결과인데요. 지금 보면은 삐쭉삐쭉하게 막 연속적이지 않은 끊어진 그러한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KNLR 방식의 확률 밀도 추정 결과의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과로 얻어지는 밀도 자체가 그것을 적분을 했을 때 불연속적이므로 이 적분을 하면 또 발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확률 밀도라고도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얘기하느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구하는 거는 확률 밀도 값이죠. 그죠? 확률 밀도 값인데 확률 값을 구할 때는 확률 밀도 값을 영역 R에 대해서 적분한 그러한 경우를 확률 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가 일단은 연속적이지 못하고 불연속적인 관계로 그 적분 자체도 또 발산을 해버립니다. 즉 그 무한대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치적인 값의 의미를 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적분이 발산함으로 실제 확률 밀도라고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갖고서 그 추정이 되는데 자 어쨌든 그 그림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볼까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컬럼으로 지금 그 데이터가 표현되고 있는데 왼쪽 컬럼은 샘플 개수가 50개인 경우
샘플 개수가 50개인 경우에, 그리고 오른쪽은 250개, 5배죠. 250개의 샘플 개수를 가지고서 1차원 데이터예요. 지금 그래프 하나로만 표현됐으니까 만약에 K를 1로 놓고서 계산했을 경우, K를 10으로 놓고 계산했을 경우, 지금 여기서 말하는 K는 당연히 뭐겠어요? 요 K입니다. 우리의 그 추정식의 K를 1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데까지의 거리의 폭을 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를 추정했을 때와, 그리고 10으로 놓고서 추정점 주변에 10개의 샘플, 가장 가까운 10번째 샘플까지의 거리를 폭으로 결정했을 때의 결과, 샘플 K를 20개로 K를 50으로 줬을 때, 이 50은 다 그 몽땅 다 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점점 보면 정확한 확률 밀도는 아닐 거라고 설명을 이미 했으니까 기대는 안 했지만, 지금 보면은 그 샘플을 포함시키는 K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추정값의 그러한 신뢰도도 굉장히 크게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 그림 아래쪽 그림에서도 알 수 있고요. 지금 참고 삼아 지금 원래 샘플 50개를 만들 때 사용된 진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추가로 파란색 그래프로 이렇게 똑같이 그려져 있죠. 여기에 가우시안 하나, 여기에 조그만 또 가우시안 2개의 소위 바이모달 형태의 확률 밀도를 갖는 데이터인데, 그 결과가 유사하게 추정되는 경우는 오히려 요 경우나 여기서는 조금 더 흩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단 난, 이거는 너무 발산이 심하고요. 이거는 너무 스무드돼서 원래 형태를 복원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샘플이 좀 더 많아지면 그래도 정확도가 높아지긴 높아지겠죠. 지금 여기서 250개를 썼을 텐데, 하지만 250개의 샘플이 있다 하더라도 K를 1로 했을 때와 K를 10으로, 20으로, 50으로 했을 때 너무 그 작은 경우에는 K가 별로 의미 없는 확률 밀도를 얻는다고 볼 수 있고요. 일정한 개수 이상이 되어야 실제 확률 밀도에 근접한 그러한 확률 밀도 추정이 얻어지게 되는 것을 요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실질적인 예를 살펴보기 위해서 2차원 데이터를 만들어서 추정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차원 경우라는 거는 x, y 두 개의 값을 벡터 형태로 소위 추정점을 표현하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서피스의 수평 방향 축을 2개를 잡아서 하나는 x1으로 하고 하나는 x2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샘플 값은 벡터 x는 x1과 x2로 구성된 경우에 그 매 지점마다의 확률 밀도를 한번 추정하는 얘기를 해본 건데, 지금 원래의 확률 밀도를 지금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확률 밀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기 쉽게 원래의 확률 밀도가 가우시안의 혼합 모델 형태를 가정한 거예요. 즉 이런 거는 그 여러분들 숙제로 다른 경우에 앞에서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즉 확률 밀도 2개를 합쳐 놓은 거죠. 가우시안 확률 밀도 평균이 뮤1고 시그마1인 공분산 행렬을 갖는 거 하나와 뮤2와 시그마2라는 공분산 행렬을 갖는 또 다른 소위 가우시안 확률 밀도를 갖는 이러한 분포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얻었을 경우를, 지금 여기서는 n을 200개를 해가지고 샘플 랜덤 데이터를 200개를 해서 평균이 하나는 0하고 5, 그리고 또 하나는 5하고 0인, 지금 보면은 그 위치가 여기 어디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게 보면은 분산이 넓은 게 요 밑에 거니까 첫 번째 게 요거네요. 요게 뮤1이네요. 그죠? 지금 얘가 뮤1 그리고 시그마 1이겠네요. 뾰족한 게, 그리고 그 위치가 0, 5니까 0과 5가 만나는 지점인 여기가 피크가 될 거고요. 5, 1은 아마 이게, 그러니까 이게 x1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x1이고 이게 x2 축이겠네요. 그러니까 x1 5인 축과 얘가 또 0이 만나는 요 지점, 여기 어딘가가 또 피크 요 지점과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아마 그 뮤2와 시그마2로 그려진 이런 가우시안 함수일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그 확률 분포를 갖는 통계학적인 성질을 갖는 데이터를 랜덤하게 한 200개를 얻어낸 다음에 K를 10으로 해가지고서 이 200개의 자료로부터 역으로
이와 같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확률 밀도를 추정해 본 겁니다. 보다시피 그 위치는 제대로 잡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그 삐쭉빼쭉한 그 삐뚤빼뚤한 그런 그 불연속적인 특징은 보이고 있지만 데이터 자체가 그 확률 밀도의 그런 중심이 되는 부분을 적절하게 좀 찾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3차원적인 서피스로 그려서 많이 달라 보이지 컨투어 맵, 등고선으로 한번 그려보면 오히려 더 유사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트루 덴시티 컨투어를 그려놓고요. 하나를 지금 여기에 하나의 피크, 여기 하나 피크인데 확률 밀도를 추정했을 때 확률 밀도가 높은 값 위치를 등고선으로 한번 KNNR 방식을 썼을 때 이거를 KNN이라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density estimation 컨투어를 그렸을 때 그 위치는 거의 유사하게 지금 찾아내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러한 정도의 정확도로 우리가 확률 밀도를 KNNR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